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종경입니다. 노인 스포츠 지도사 필기시험 대비 스포사역 과목 강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공부는 잘 되어 가시나요? 공부란 게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좀 이렇게 20살, 15살 이런 연령대가 아니라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공부하시기는 더욱 힘드신 것 같아요. 어쨌든 한번 시작한 거 이번 학기 때 열심히 하셔가지고 올 연도에 올해 꼭 자격증 따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의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스포츠 사약 중에서도 스포츠 미디어죠. 여러분 미디어가 뭔지 아시죠? 미디어는 방송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TV나 라디오나 요즘 인터넷도 있고요.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미디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스포츠와 미디어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스포츠와 미디어는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 관계랑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상생 관계에 있는 것이 스포츠와 미디어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5장 단원별 출제 빈도 분석을 보면요. 여기 2020년도에 3문제 그리고 21년도에 2문제 이렇게 나왔죠. 미디어 부분은 실제적으로 그 내용 자체가 크게 어렵다기보다는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집중적으로 학습해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타이틀을 달아봤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미디어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미디어라는 것은 우리한테 많은 정보를 주죠.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들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미디어 없이 살아가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그리고 환경 자체가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죠. 댁에 가시면 TV도 있고 스마트폰도 들고 다니시고 컴퓨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미디어이기 때문에 미디어 없이 살아가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포츠 미디어의 개념입니다. 미디어는 어떤 정보를 그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중매자의 역할을 해주는 것. 여기 중매자 나와 있죠. 이게 미디어의 어원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체라고 번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송 매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보면 필요한 이런 용어가 나오죠. 우리가 데이터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필요하면 가치가 생기고 그것을 우리는 정보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매체 중에서 한꺼번에 여러 사람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특별히 매스 미디어 또는 대중매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스의 의미 자체가 그런 것이죠.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스포츠 미디어가 뭐냐? 스포츠와 관련이 있는 정보를 여러 사람에게 한꺼번에 전달하는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쇄 미디어, 방송 미디어, 뉴 미디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포츠 미디어의 기능입니다.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 주죠. 대표적인 것이 광고인데요. PR과는 조금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광고는 말 그대로 대부분 다 상업적 광고가 포함되어 있죠. PR은 Public Rel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대중관계를 의미합니다. 약간 광고와는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가 TV 프로에 출연해서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해 주죠. 그러면서 그 의사가 어느 병원 출신이고 어떤 경력을 가졌는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 의사가 전문가로서 PR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광고와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문화와 가치관을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수단이 바로 스포츠 미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이 준수해야 할 사회 규범, 문화 등과 관련된 정보를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그래서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것이죠. 이데올로기란 용어는 이념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공익적 목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죠. 국가적 차원에서 운영되는 미디어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대중에게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활정보 등의 콘텐츠를 제공해서 공공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보시면 뉴스가 나오죠. 그러면 그 중에서 지진 정보라든지 날씨 정보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대중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주기 위하여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등과 같은 콘텐츠를 제공해 주기도 하죠. 사실 이런 그 즐거움 같은 부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행복인데 그것을 추구해주는, 그것을 달성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런 어떤 즐거움, 재미들인데 그것을 제공하는데 최적화된 부분들이 뭐 스포츠 혹은 엔터테인먼트 이런 부분들이죠. 그것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미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미디어의 변화입니다. 이 부분부터는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신문이나 잡지를 중심으로 기사 형식으로 전달되었죠. 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습니다. TV가 없던 시절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디오의 등장으로 인해서 뉴스나 중계방송을 통해서 언어 형식으로 전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픽 같은 경우도 1924년이었을 겁니다. 초기부터 어떤 라디오를 통해서 이게 전달되는 방식을 사용했었고요. 텔레비전의 보급으로 언어와 영상을 동시에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죠. 그때 같은 경우는 히틀러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통해서 위해서 텔레비전이나 이런 것들 혹은 영화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했었죠. 1964년 도쿄올림픽 이후 인공위성을 통해 중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부분들은 제가 문제풀이 과정들이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실제적으로 1960년 로마 올림픽에 최초로 인공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보급된 어떤 이런 스포츠 중계를 한 최초의 올림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 인터넷과 휴대전화의 대중화로 스포츠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크게 변화하게 이르죠. 인터넷과 뭐 이런 것들은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죠. 뭐 예를 들어서 보내주면 바로 댓글을 다는 방식이 가능한 것이죠. 과거 같으면 일방적으로 매스미디어에서 우리가 정보를 제공받았다면 우리가 스스로 댓글 같은 걸 달면서 정보도 생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미디어가 변화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미디어의 유형과 특성입니다. 마샬 맥루안이라는 사람, 캐나다의 미디어 이론가인데요. 이 사람이 주장한, 지금 나오지만 한 미디어와 쿨 미디어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지문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한 미디어가 무엇인지, 쿨 미디어가 무엇인지 이런 질문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미디어를 특정한 목적, 예가 나와 있는데요.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목적이나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도구가 아니고요. 그 자체가 환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샬 맥루안 이야기를 하려면 좀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샬 맥루안이 나온 책 중에는 저술한 책 중에는 미디어는 마사지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예, 이런 용어도 있는데 그건 약간 감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런 시험이 아니라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 사회학 수업 시간에 좀 설명드릴 내용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위주로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 미디어를 한 미디어와 쿨 미디어로 구분했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 미디어와 쿨 미디어는 그 단어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뜨겁고 차갑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혼란하시면 여기서 혼동이 오시면 안 됩니다. 한 미디어는 주입을, 쿨 미디어는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입이라는 것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미디어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는 것. 기본적인 이 관점들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맥루안과 젊은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 미디어와 쿨 미디어의 개념을 혼동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전적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했죠. 자네들 왜 젊은이들은 핫이라는 말 대신에 쿨이라고 쓰지? 그랬더니
젊은이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시라는 말을 쓰기 전에 당신들 기성세대가 그 단어를 다 써버렸기 때문이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핫이나 쿨이나 똑같은 의미라는 의미죠. 뭐라 그럴까요? 좀 기존 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거, 재미있는 것들을 기성세대들은 핫이라고 얘기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 대신에 쿨이라고 표현할 뿐 기본적인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학습하지 않고 사전적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이죠. 보시는 그림이 한 미디어와 쿨 미디어를 이해시킬 수 있는 그림인데요. 왼쪽 그림은 여러분 해상도라고 얘기하죠. 똑같은 그림을 나타내는데 점이 엄청나게 많이 찍혀 있는 형태고요. 오른쪽은 쿨 미디어를 나타내는 건데요. 똑같은 그림인데 점을 적게 찍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한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물고기가 좀 잘 보이죠. 근데 오른쪽 그림은 좀 해상도가 낮은 그림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이거는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좀 물고기 형태가 조금 더 왼쪽보다는 정교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보면 다 물고기 같죠. 근데 고개를 싹 돌렸을 때는 좀 빠르게 이걸 봤을 때는 좀 명확하게 왼쪽은 잘 보이고 오른쪽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한 미디어 같은 경우는 선명하게 쉽게 잘 보이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고요. 쿨 미디어는 선명하지 않아서 자세하게 봐야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한 매체 스포츠와 쿨 매체 스포츠의 특성 비교입니다. 하나씩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 한 미디어, 쿨 미디어 이렇게 나와 있죠. 먼저 정의성이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영어에 나와 있는 것들을 번역하다 보니까 나온 건데요. 정보의 정밀성 혹은 정세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미디어는 뭐였죠? 해상도가 높다 그랬죠. 그래서 정의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밀성이 높고요. 세밀한 정도가 높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메시지의 논리성이나 사전계획 그리고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한 미디어입니다. 이에 비해서 쿨 미디어는 이런 부분들 정의성이 낮다고 할 수 있고요. 메시지의 비논리성, 즉흥적이고요.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밑에 걸 함께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특성 자체에서 보면 스포츠 관람인의 감각적인 참여성 그리고 감각 몰입성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마샬 맥루한 같은 경우는 이 정의성과 이 관람인의 감각 참여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 미디어와 쿨 미디어를 구분했습니다. 한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런 감각 참여성 혹은 감각 몰입성이 낮다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정보 자체가 상당히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쿨 미디어는 이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전달 측면에서 보면 한 미디어는 장시간 개별적 전달에 적절하고요. 그리고 쿨 미디어는 복잡한 정보의 제한적 제공에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의 어떤 진행 속도를 보면 아실 수 있는데요. 한 미디어는 상당히 느린 것들입니다. 종목들도 뭐 양궁 이런 거 있죠. 보시면 상당히 속도가 느리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쿨 미디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빠릅니다. 뭐 축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경기 진행 형태가 있는데요. 한 미디어는 단선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복선형은 쿨 미디어 같은 경우는 복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미디어 같은 경우는 양궁처럼 한번 뭐 이렇게 쏘고 나면 또 기다렸다가 쏘고 이런 방식이고요. 축구를 생각해 보시면 쿨 미디어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공격과 수비가 한꺼번에 막 이루어지죠. 이런 것들을 복선형이죠. 보통 빠르고 좀 복잡하죠. 이런 개념으로 한 미디어와 쿨 미디어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스포츠 유형인데요. 한 미디어 같은 경우는 정적인 느린 스포츠가 해당되고 그리고 개인 스포츠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게 단선형이 되겠죠. 그리고 기록 스포츠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공격과 수비가 구분되는 스포츠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쿨미디어는 동적인 스포츠 그리고 팀 스포츠, 득점 스포츠, 공격과 수비가 구분되지 않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종목들을 보면요. 한 미디어 같은 경우는 검도 골프, 권투, 레슬링, 배드민턴, 볼링, 빙상, 사격,
뭐 수중 발레, 사이클, 스키, 스케이트, 태권도, 승마, 씨름, 야구, 양궁, 역도, 요트, 유도 등이 포함됩니다. 제가 이게 여러분들 목소리로 듣는 분들을 위해서 다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야구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야구도 명확하게 공격과 수비가 구분되어 있죠. 보통 단체 팀 스포츠 같은 경우는 쿨 미디어인데 야구 같은 경우는 한 미디어에 포함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기 비해서 쿨 미디어 같은 경우는 경마라든지 엄청 빠르죠. 농구, 럭비, 배구, 자동차 경주, 그리고 미식 축구, 아이스하키, 하키, 축구, 핸드볼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빠른 것들이죠. 다음은 매체 혹은 시대 적합성인데요. 한 미디어에 포함되는 것은 신문, 라디오, 잡지, 영화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이 이론이 나온 시기가 상당히 오래전이기 때문에 TV의 어떤 그 1960년대이기 때문에 TV의 화질이 상당히 낮던 시기인데요. 그 시기만 하더라도 영화관의 화질은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네, 그런 관점, 그 시기에 맞춰서 생각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쿨미디어는 TV, 전화, 만화 등이 포함되고요. 전자시대에 적합한 것이 쿨미디어고 한미디어는 문자시대에 적합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스포츠 저널리즘의 이해는 조금 쉬었다가 2편에서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